they're calling me. I spoke to over 100 countries. Yeah, I'd see some if some felt it was an emergency. 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취임일이 현지 시각 기준 1월 20일입니다. 아직 취임을 하지 않은 시점인데 각국 정상들이 이미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 겸 정권 인수위원회가 차려진 마러라고 리조트에 직접 방문한 각국 정상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11월 14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첫 번째로 만나러 갔습니다. 11월 29일 캐나다 쥐스팅 트리도 총리, 지금은 사임 의사를 표명했죠. 그 총리가 두 번째로 갔고요. 12월 9일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갔습니다. 올해 1월 4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갔습니다. 이들 정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간 것일까요? 우선 트리도 총리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밀레이, 오르반, 멜로니 이들 세 정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정상에 대해서 여러 정치학자들은 극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두 일단 보수적이고 또 우파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잘 파고드는 포퓰리즘적인 접근에도 상당히 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SNS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데 특히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확정이 되니까 긴 기다림이 끝났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이런 트윗을 올렸고요.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선거 기간에 오르반 총리가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들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사실 다 비공개여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아르헨티나 계획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또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그리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같이 만났는데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총리 본인이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왈츠 보좌관이 CBS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싶다는 걸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틀 후에 오르반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며 우리는 휴전과 평화 회담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X에서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무려 트럼프 당선인을 당선 이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마러라고 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부총리가 X에 올린 것에 따르면요,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평화와 안보, 그리고 경제 협력, 그리고 이란의 구금이 된 이탈리아 기자인 체칠리아 살라의 석방과 관련한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탈리아 언론인의 석방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얘기한 거죠? 그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미국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체칠리아 살라라는 그 이탈리아의 일간지 일폴리오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월 19일 이란에서 갑자기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란은 명확한 체포 이유라든가 그 혐의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미국 당국이 체포한 이란 기술자 모하마드 아베디니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 카드다, 이런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란의 그 기술자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데 쓰였던 그 드론 공격이랑 연관이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란이 이탈리아 기자를 그 체포하기 4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은 자국 기술자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석방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이란에 있는 이탈리아 기자를 구금했다, 뭐 이런 추측에 대해선 일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그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푸는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이탈리아 기자는 며칠 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이탈리아 총리가 이것만 논의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EU 상품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논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마러라고로 직접 방문한 각국 정상들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트럼프를 만난 정상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정상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을 이미 만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마러라고는 아니었고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행사에 앞서서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만났고요. 30분간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렇게 3자 회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 개관식에 트럼프 당선인이 참석을 해주셔서 큰 영광이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마크롱 대통령은 회동 후 X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 역사적인 날에 함께 그리고 노트르담을 위해서 단결, 평화 안보를 위해 계속 협력합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엘리제궁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훌륭하고 생산적인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정의로운 방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정상들과의 만남 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들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25일에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 25%의 관세는 마약과 모든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관세 폭탄을 맞고 싶지 않으면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를 해결해라.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두 정상이 아마도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글을 본 지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SNS에 그 전화 통화 결과를 올렸는데요.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이 올린 글과 트럼프 당선인 측이 올린 글에는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저희는 인권을 존중하며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는 국경을 폐쇄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민을 멈추고 남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폐쇄하기로 동의했다. 생산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다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관세가 있다면 멕시코도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 8일에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예전에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멕시코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 참 듣기 좋은 이름인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마러라고에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만나러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글을 본 지 나흘 만에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관세 25%는 캐나다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트럼프 당선인은 그럼 당신의 나라는 미국을 착취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건가? 라고 말하면서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당선인은 마러라고 해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강압을 통해 캐나다를 미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그 직후에 자신의 X에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 그리고 높은 실업률, 또 주택난 문제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이 되고 또 여당 안팎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6일에 그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은 더 이상 캐나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 트루도는 이를 알고 사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또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사실상 정상 간의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공약을 했던 내용, 즉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우려를 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CSIS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에서 보기에 첫 번째,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동맹국이 GDP의 최소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을 함으로써 이른바 공정한 몫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좌표입니다. X축은, 그러니까 오른쪽 축은 미국의 무역 수지고요. Y축, 세로축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인데요. 여기에 세이프 존, 그러니까 안전한 구역에는 나토 동맹과 또 아시아 동맹국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라트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한 구역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내놓은 CSIS 지정학 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한국 석좌, 그리고 미국 NBC 뉴스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 strongest argument that South Korea can make is to focus on all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over the past few years has put tens of b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in Republican states. So I think that they need to focus on explaining that to Trump. If they can't explain the number of jobs it'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se are the sorts of things they need to explain to try to get some sort of exemption from a universal tariff. But that can only happen if the South Korean leader is talking directly to Trump. That's the only way that can happen, is that a direct convers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leader and President Trump so that he hears it personally himself. If it's briefed to him by other people, it just won't have an impact.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전문가들은 이런 기업들의 노력도 정부가 적극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트럼프는 직접 정상 간의 만남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접 전화로든 아니면 만나서든 정상 간에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사실 한국으로서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을 건너뛰는 것, 즉 한국 패싱, 한국을 건너뛰고 한국의 국익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상황 자체인데요.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for South Korea, the worst type of deal would be some sort of agreement that was made without any South Korean participation on nuclear weapons or on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Basically some sort of deal that decouples South Korean security from U.S. security would be the worst case outcome for South Korea. But he was not interested in negotiating any restrictions on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or on conventional troops. And that would have been a case of classic decoupling by the U.S. Only focused on the threats to U.S. security and not focused on the threats to South Korean security. And so, a very bad outcome for South Korea would be a deal like that is actually consummated the second time around between Kim and Trump that decouples from South Korean security. I think that would be a very, very bad outcome for South Korea. I do believe that Trump wants to withdraw down U.S. troops in Korea. I think that's just something he deeply believes in, and he's said it for 30 years. But I think it's something he deeply believes in, and I think it's one of the things that he wants to accomplish in his second term in office in places like Korea and Germany in particular. Well, I think Korea passing is a concern, and people should be worried about it. I mean, they can, certainly try to maintain early contacts at the staff level with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bviously Alex Wong,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was a part of the negotiating team for the Hanoi summit. So, clearly he'll be important. But in the end, again, the most important way to avoid Korea passing is for the South Korean leader to meet early with Donald Trump. That's the best way. But you can't do that if there's no leader in South Korea. Chances of Korea passing are much higher when you have no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that's the path we're currently headed down right now. It just gets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more delayed, and it's entirely based on the power struggle between DP and TPP. Meanwhile, in the end, this is hurting Korea's standing in the alliance, standing globally, and it hurts their position vis-a-vis a new Trump administration. 결국 우리로선 시나리오별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